띵장매치 다음 영화죠. 택시 운전사. 네네. 광주 사태 알죠? 영화 1987을 보다 보면 여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 때만 해도 광주 사태라고 했어요. 네. 연희가 그래서 그냥 만화 동아리방에서 처음 보게 되는 이 비디오. 이거 도대체 누가 찍은 걸까요? 당시 5공화국의 왜 화면에 이런 게 나와? 여기 잘못 들어갔네. 각하가 이런 거 찍게 내버려 둘 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뭐 언론 조작이나 뭐 땡전 뉴스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나요?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의 국내 언론은 이 꼬라지거나 일부 양심 있는 누군가가 제대로 보도를 하려고 들어도 아따 인자 조카 신문 같네. 어용 언론인들이 나서서 회방 놓고 뜯어 말리는 시기였습니다. 전 동료 기자들이 막은 거죠. 네, 사주와. 하마터면 진짜 간첩이나 빨갱이 혹은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이 비디오 테이프는 당연히 국내 언론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This is Jürgen Hinspeter from RD&ER. 위치 뭐라고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Just call me Peter. 오, 땡큐 피터. 기자 정신이 넘쳐서 몸이 편안하면 좀이 쑤셔오는 이 용감한 기자는 It's tricky. As a journalist, you shouldn't be in a place that's too comfortable. 5.18 당시 목숨을 걸고 광주로 달려가 이 현장을 기록하고 각하께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전 세계에 보도해버렸습니다. Should go to Gwangju. 그러나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남의 나라에서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긴 어려웠겠죠. 영화 택시 운전사는 그가 죽을 때까지 전우라고 표현하며 그리워했던 친구 김사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김만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택시 운전사 김만섭 씨는 지극히 평범하고 적당히 속물적인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다. 최루탄이 터지자 익숙한 솜씨로 코 밑에 럭키 치약을 도포하고 아 저거 칠해야 좋은 거예요? 치약 뭐 약간 마취 효과가 있지. 국왕에 겨워서 저런 것들은 싸그리 잡아다가 사우디로 보내야 한다니까. 사우디를 다녀오신 그런 분이에요. 모래사막에서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시위하는 학생들한테 들리지도 않을 텐데 굳이 꼰대스런 잔소리를 한바탕 쏟아내고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라디오를 들으면서도 이거 이러다 손님 또 뚝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버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먼저 걱정하는 인물이죠. 한마디로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띵동댕. 이 양반이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예쁜 딸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 딸인데 이렇게 예뻐? 응?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속물적인 인간이 된 소시민 가장이라는 설정은 나도 광주 지금 갔다가 오늘 통금 전에 다시 서울로 와야 한다. 굉장히 흔하디 흔하면서도 가장 잘 먹히는 설정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 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송강호인 것 역시 지극히 자연스럽죠. 택시 운전사는 이 평범한 남자가 처음에는 거액 10만 원에 혹해서 피터의 택시를 운전하며 광주로 왔다가 치고 광주 하자고 임마. 저처럼 이제 불이사입니다. 불이사. 그날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공 1인칭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갖습니다. 만섭 씨의 눈에 비친 광주는 처음에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밝은 화면이었다가 마구 터지는 최루탄으로 뿌옇게 흐려지며 혼란스럽다가 광주 MBC가 불타오르던 밤이 되자 마치 붉게 타오르는 지옥처럼 변합니다. 그는 이 붉은색의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본인 또한 끔찍한 폭력에 희생당하게 되죠. 저 공포는 정말 딸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고 우리 딸한테는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피터에게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 피터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스스로에게 변명하던 만섭은 광주 택시기사 태술의 도움을 받아 도망치듯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위장하게끔 갈아 끼게 만들어주는 전남 번호판. 전남 번호판 네. 0310이 근데 놀랍게도 탄핵
그 탄핵일이네. 탄핵일이. 예. 3월 10일. 근데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해요. 예. 감독님은 정말 모르셨다고. 의도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네. 의도했으면 정말 무서운 분이죠. 만섭은 도망치듯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이제는 유행가 가사가 전혀 즐겁지 않고 마치 장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괴롭힙니다. 송강호 씨 위력이 보이는. 갈림길 위에서 마침내 울음이 터지며 딸의 이름을 부르던 그는 핸들을 돌려 다시 광주로 돌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영화에서 저런 비슷한 씬을 하셨는데 매번 예, 슬퍼. 저도 송강호 씨는 이 유턴 장면을 기점으로 만섭은 영화 전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다른 됩니다. 사람이 그렇지. 영화도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화면으로 표현하는데요. 딸에게 선물할 신발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만섭은 광주로 돌아와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대학생 재식의 발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택시를 자기 몸같이 아끼던 만섭은 광주 시민들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택시를 총알바지로 사용하죠. 딸의 머리끈을 야무지게 묶어주던 만섭은 피터가 취재한 필름이 들어있는 필름통의 끈을 야무지게 매듭 지어줍니다. 그렇게 용감한 기자 한 명이 광주의 진실을 보도하기까지 재식과 태수를 비롯한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의로운 희생이 있었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 그를 도운 택시 운전사 만섭이 있었으며 마지막 순간 이분은 이때 너무 하시모토상? 엄태구 씨 진짜 이분 인상적인 밀정에서 그 귀싸대기 마스터의 풍모를 풍기던 그분 아닌가요? 초당 한 2대씩은 때리는 것 보이는 같은데요? 연기자예요. 어떤 영화를 봐도 보여. 여기서 너무 긴장돼가지고. 이런 분한테 걸렸으니까 이제 모든 건 다 끝장 이 아니네요. 이렇게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낸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는 비겁해지지 않으면 당장 목숨이 위험해지던 시대에 끝까지 비겁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자는 진실을 보도하고 평범했던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딸을 안고 울음을 터뜨리죠. 그날 공항에서 헤어진 두 사람은 결국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다른 곳에서는 꼭 두 분이 다시 만나서 대포 한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자, 정확히 7년 전입니다. 앞에서 1987의 7년 전. 그 연희가 5.18. 그 만화사랑에서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주의 진실입니다를 네. 찍은 그 원작자의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비디오가 저는 1984년 그쯤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 시대예요. 맞아요. VHS인가? 네. 성경. 그랬어. 그걸로 이제 그 비디오 두 대를 놓고 복사를 뜨잖아요. 네. 그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하고 해서 너무 흐려가지고 형체만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비디오를 저는 처음에 그걸로 봤어요. 그래서 더 무섭고 좀 뭔가 더 공포스러워. 더 공포감 있어요. 너무 흐려서. 그걸 명동성당에서 틀어주고 그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저도 성당에서 처음 그러니까. 봤습니다. 그 사진- 고3 때 봤어요. 저는 어떻게. 근데 그 뜻밖의- 공포라는 게 그렇게 흐릿한 화면으로 보는데도 저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그리고 일이구나. 막 욕 들리잖아요. 그게 되게 무서워. 맞아요. 다른 공포 영화 같으면 이제 극장을 나오면 현실로 돌아오면서 그 영화였지라고 하는데 성당을 나오면서 더 무서운 공포의 현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굉장히 말이 많고 까불던 친구인데 그 친구조차도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한참을 걸어 나왔던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69년생이니까 이때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광주 때. 저도 막 오락실, 오락 인베이더 이런 거 붐이었을 때거든요. 우리 갤럭시. 갤럭시.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는 오락실에서 오락 막 할 때예요. 들어가면 뉴스 보면은 광주에서 폭도가 일어났다. 그럼 그거 뭐야? 그거 딴 데 틀고. 이런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전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예.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가려면 KBS 방송국을 지나쳐야 돼요. 네, 근데 그 앞에 어느 날 장갑차가 와 있더라고요. 전주까지만 해도 장갑차. 벌써. 예. 그 군인 아저씨들이 심심했나 봐요. 야, 일로 와봐. 장갑차 구경시켜줄게. 그래서 처음으로 장갑차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을 구경하면서 막 신기하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순간이었는지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됐어요. 사실 저 때는 뭐
국풍한다고 맞아요. 예, 여의도 국풍 81. 놀고 싶어 했던 대학생 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은 오히려 좀 초등학생 눈에는 좀 평화로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전두환 정권 들어오자마자 신바람이 좀 나는 그런 분위기가 막 프로야구, 있었어요. 씨름 네. 이런 스포츠 사메스 일으켰고. 정책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프로야구가 언제죠? 82년도에 82년도 프로야구. 네. 예, 시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사회가 굉장히 좀 활기차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꿈에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약간 1987하고 또 약간 다른 느낌인 것은 전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 몰랐다라는 건데 가서 이방인이 이렇게 보면서 뭐지 하면서 점차 알게 되는 과정이 너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거기에 송강호 씨하고 우리가 점점 관객들이 같이 한 몸이 돼가는 과정들이 신기했던 근데 보시면서 어떤 대목에서 감정이입이 제일 많이 되셨어요? 병 감독님이 차가운 물수건처럼 시민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인간으로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기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게 인간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저기서 볼 수 있었다. 예, 제 경우에는 네. 사실은 눈물이 몇 군데에서 났는데 이제 도청 광장으로 가는 행렬 거기에 카메라를 들고 외국인이 가니까 사람들이 반겨주잖아요. 거기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제 너무너무 사람들이 외로웠을 것 같더라고. 도청 앞에서 엄청난 발포로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됐는데 광주 MBC에서는 계속 쇼프로 하고 있고 외부하고 연락이 안 되고 그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당시에 느꼈을 고립감이 어떠했을까? 오히려 이방인이 반가운. 그 마음이죠. 누구든 밖에서 낯선 사람이 와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밖으로 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대목에서 네, 맞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시민 그 분들이 다 광주리에다가 주먹밥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주먹밥을 그 광주에서 같이 먹고 하지만 이제 딸 때문에 결국 버리고 탈출하다가 그 음식점에서 주먹밥을 보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가는 계기가 되죠. 광주 항쟁을 가지고 이제 북에서 내린 사주받고 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주먹밥이야말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했다는 되게 증거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병 감독님이 그 만화사랑에서 네. 방영한 그 광주 비디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택시 운전사의 그 상황 시점과 1987의 시점 사이에 7년의 차이가 나는데 대학생들이 왜 만화동호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광주 비디오를 상영했을까? 광주 시민들의 그런 투쟁 이런 것들이 완전 진압당하고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고 군대로 끌려가고 몇 년간 침묵을 강요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굉장한 죄책감과 부채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에 나온 그거를 현실 세계 밖으로 끌어내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게 1987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1987 영화 저 때는 6월 10일 날 광주가 데모를 세게 안 했어요. 광주 전남북이 네. 시위 참여 규모가 현저히 약했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국민운동본부 할 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거를. 왜 그러는지를. 계엄령이 내리고 휴교령이 내리면 각 대학 정문 앞에서부터 시위를 시작하자고 다 약속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은 제대로 한 데가 없었고 광주만 전남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해내면서 싸움이 이렇게 확전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보면 다른 지역들에서 못 싸웠기 때문에 전두환 일파가 군대의 힘을 광주 한 곳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자가 났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이번에는 좀 보고 해야 돼. 지난번처럼 그러면 우리만 안 그래도 굉장히 깊은 트라우마로 이게 자리 잡고 있는데 고립의 공포. 근데 6월 10일 날 이렇게 지켜봤는데 엄청 세게 하거든. 전국적인 시위 상황을 관찰을 한 끝에 확신이 들었을 때 이번에는 고립당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해줄 거라고 믿는다. 이 믿음이 확실해졌을 때 맨 마지막으로 그때 광주가 불이 붙더라고. 6.29 선언 나오기 3일 전. 그래서 최다 인원이 나왔을 때예요. 그때가. 보면서 역사에서는 우연이 없구나. 그리고 잊혀지는 것도 없고 생략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 저 상처가 정말 깊었구나.